안녕하세요. 다유입니다. 가파르게 올랐던 한국과 미국의 집값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이제 하락장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기울기 시작하다 보니까 진작에 그냥 팔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집을 팔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투자자 입장이라면 흐름을 타고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도세 때문에 참 한국에서는 집 사고 팔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주택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1031 익스체인지라는 조항 덕분인데요. 이 1031 익스체인지가 이후에 부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합니다. 먼저 이 1031 익스체인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키피디아에서 정의를 찾아보니까 특정 유형의 자산 교환에 대한 자본 이득 및 관련 연방 소득세 부채 인식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쉽게 말해서 자산을 매각이 아닌 교환으로 인한 이득은 소득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연기를 해주겠다는 거죠. 원래는 부동산의 종목에도 이 조항을 적용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재산에 대한 1031 익스체인지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머리에 조금 잘 들어오도록 한국 원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5억의 집을 사서 10억에 팔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잖아요. 아마도 우리나라였다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3억이 넘는 금액을 양도세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양도세율이 높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도 없으니까 주 소득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주를 기준으로 해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집을 팔고 뭐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뭐 주식을 사든 뭐 엿을 바꿔 먹건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를 걷어가는데요. 미국은 좀 다릅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낼 수 있게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익이 5억이 생겨도 내가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 2억뿐인데 미국에서는 5억을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내야 하는 양도세이긴 하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가면 갈수록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거예요. 2년에 한 번 집을 사고 파는데 두 배씩 오른다고 가정해 봤을 때 10년 후의 결과가 양도세를 내면서 투자하는 것과 양도세를 안 내면서 투자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벌어질까요? 미국에서 똑같은 1억을 가지고 첫 투자를 하고 1031 익스체인지를 적용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계산해 봤는데요. 2년마다 갈아탄 주택이 산 금액의 두 배씩 오를 경우 점점 새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10년 후의 자산은 두 배로 벌어질 만큼 1031 익스체인지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한국의 양도세율과 비교해보면 투입 금액 대비 차이는 더 벌어질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도 이런 조항이 있다면 말이죠.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한 개의 주택으로 갈아탔을 때의 조건인데 1031 익스체인지는 자본이득이 그대로 재투자에 들어간다면 부동산의 개수가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개수로 투자를 불려나가면 아마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더 큰 복리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정리해서 1031 익스체인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사서 130만 달러에 팔면 30만 달러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집을 하나를 사든 여러 개를 사든 기존 집에서 나온 돈을 그대로 세부동산을 사는데 사용하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단 이 1031 익스체인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2017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부동산에만 해당이 되고요. 부동산이면 이게 주택이든 토지이든 빌딩이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이어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갈아타기 한 집에 실거주를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임대를 주고 임대 수익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뭐 깨가 많은 투자자들은 다른 수를 써서 실제 거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매수가, 즉 구매 비용이 내가 판 가격보다 작으면 안 되고 같거나 더 비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은 그대로 구매를 하는데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개수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집을 팔고 45일 이내에 내가 구매할 집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요. 180일 이내에 구매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45일 이내에 계약서 쓰고 180일 이내에 등기를 쳐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 조건만 성립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다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만약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집 안 팔고 월세만 받으면서 살래 한다면 평생 양도세 안 내고 월세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좋은 곳으로 갈아타면 당연히 월세도 점점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금흐름이 점점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103 익스체인지는 미국에서는 이제 증여의 목적으로도 좀 많이 쓰이긴 해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내가 죽어서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가 물론 그 유예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긴 하지만 미국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270억까지 면제가 되니까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뭐 증여세를 퉁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이 103의 익스체인지는 꼭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해외 국적자가 투자용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가능한데요. 혹시 지금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향후 자녀들과 함께 이주를 할 계획이 있다면 이 103 익스체인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 조항을 활용해서 부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미국에 계신 분들 뭐 아니면 한국에 있지만 미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103 익스체인지를 잘 활용하셔서 부를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종목 상관없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